예수를 넘어서도 이 한 가지를 고치지 못한다면 당신의 고통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시작된 삶을 보았고 배고픔과 상실을 지나 오늘의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떠났고 많은 이들이 무너졌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용히 단단해졌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갈렸는지 나는 오랜 세월 바라보며 배웠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털어놓으라고 들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말을 교과서에서도 부모의 입에서도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나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솔직하면 사람을 얻고 결국에는 존중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턱을 지나 뒤를 돌아보니 세상은 그렇게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자주 힘들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기보다는 부담 없는 일로 돌리고 깊은 대화보다는 가벼운 안부로 거리를 둡니다.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된 기운을 찾습니다. 여유와 단단함이 느껴지는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경향은 더 뚜렷해집니다. 젊은 날의 미숙함은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받지만 늦은 나이의 불안은 능력의 부족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예순 이후에 정직함은 선택이어야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젊은 시절 나의 어려움을 자주 털어놓았습니다. 학자로서의 길이 막막했고 가정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내 사정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 순간에는 위로를 받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내 입으로 그린 나의 모습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말한 만큼만 나를 보았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힘든 사람으로 규정하면 세상도 나를 그 틀 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바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혹은 자주 무시당한다고 느낀다면 잠시 돌아보십시오. 혹시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해 오지는 않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사정까지 드러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실함과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다릅니다. 진실함은 중심을 지키는 태도이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경계 없는 노출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편안해 보일 수는 있어도 오래 존중받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수많은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늘 병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는 자식의 문제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방문을 줄였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고단함을 안으로 사귀고 담담히 일상을 지켜낸 이들 곁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해지는 힘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세월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 당신의 얼굴이 되어버리면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의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남은 생을 후회 속에서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품위입니다. 오래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사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어떤 기운으로 서 있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운으로 남은 시간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왜 알면서도 자꾸 말해버릴까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사정까지 꺼내놓고 듣는 이의 표정을 살피며 안도하려 할까요? 나는 오랫동안 이 물음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늙어가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결핍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어도 그 아이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그래도 당신은 괜찮다는 눈빛 하나를 기다리며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술잔을 기울이며 긴 한숨 끝에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고백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늘 힘들어하는 사람, 늘 사정이 있는 사람, 늘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름표가 붙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악의가 아니라 본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댈 곳을 찾습니다. 흔들리는 나무보다 뿌리가 깊어 보이는 나무 곁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젊은 날의 하소연은 성장의 흔적으로 이해받을 수 있지만 늙은 날의 반복된 하소연은 무력함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떠올립니다. 같은 시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이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 몸이 힘들다. 주변이 도와주지 않는다며 현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힘든 기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주변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특별한 재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흔들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기회를 갈랐습니다. 말은 습관이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힘들다고, 나는 이제 늙었다고, 나는 예전 같지 않다고 되뇌면 마음은 그 말에 길들여집니다. 몸도 그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반대로 힘들어도 자세를 곧게 세우고 스스로를 약한 존재로 규정하지 않으면 마음은 조금씩 다른 길을 찾습니다. 나는 이것을 마음의 훈련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숨을 고르는 일입니다. 당장 위로를 얻지 못해도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선택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어려움을 들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점점 에너지의 흐름이 됩니다. 당신과 만나고 돌아온 뒤 상대의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만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랜 인연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자리에는 결국 같은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듯 보이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말버릇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존재를 증명하려는 마음으로 불필요한 고백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말이 적으면 해석의 여지가 남고 그 여지가 무게가 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버리면 더 이상 궁금할 것이 없고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정받기 위해 말하지 마십시오. 이해받기 위해 자신을 가볍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차가움이 아니라 단단함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아직도 위로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제는 당신 스스로 그 아이의 어른이 되어줘야 합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당신의 남은 시간은 흔들림 대신 고요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말이 적어도 존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은 말을 해도 가볍게 여겨질까요? 나는 오랜 세월 강단에 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유난히 기억에 남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고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등을 곧게 세우고 말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흔적이 얼굴과 걸음과 눈빛에 배어나옵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고 감정이 흔들려도 겉으로는 고요를 유지하려 애쓴 시간이 쌓여 하나의 기운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기운을 느낍니다.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합니다. 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반대로 늘 자신의 사정을 말로 풀어내는 사람은 스스로를 작은 틀 안에 가두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건강 이야기를 꺼내고 자식 걱정을 늘어놓고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토로합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반복되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위로는 줄어들고 거리는 조금씩 벌어집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로 이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맡기기에는 불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존중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능력으로 만회할 수 있지만 늙어서는 이미지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한 번 약한 사람으로 굳어지면 그 인상을 되돌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예순 이후에는 특히 말을 아껴야 한다고.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나는 시골 마을에서 만난 한 어르신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자식들도 멀리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대할 때마다 공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형편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회관에 나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조용히 듣고 짧은 말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는 길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과장하지도 깎아내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스스로를 다루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세상도 당신을 가볍게 대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함부로 설명하면 세상도 당신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냉정하지만 분명한 흐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말을 느리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를 묵직하게 세우십시오. 당신이 방 안에 들어설 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묻기 전까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여백이 당신의 무게가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파악되지 않는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이해하기 쉬워지지만 쉽게 소비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후반은
양보다 깊이로 승부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관계를 가지기보다 단단한 몇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말의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당신이 남은 세월 동안 가볍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들이 당신을 더 무겁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가볍게 만들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돈에 대한 말입니다. 돈이 많다고 말하는 것도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형편이 넉넉하다고 드러내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부탁이 늘어나고 관계의 계산이 스며듭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렵다고 자주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중요한 결정에서 멀리 두려워합니다. 걱정해서가 아니라 부담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모호함입니다. 여유 있어 보이되 구체적이지 않고 부족해 보여도 초라하지 않게 당신의 형편을 쉽게 짐작할 수 없도록 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에 대한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하나쯤은 생깁니다. 허리가 시큰거리고 무릎이 쑤시고 잠이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습관처럼 꺼내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약한 사람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병든 존재를 중심에 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아픔을 혼자 감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치료를 받고 돌봄을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을 당신의 얼굴로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몸이 힘들수록 자세를 곧게 세우고 말투를 단정히 하십시오. 신기하게도 마음이 먼저 바로 서면 몸도 조금씩 따라옵니다. 나는 수많은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늘 아프다 말하던 이들은 점점 더 아파 보였고 아픔을 줄여 말하던 이들은 의외로 오래 버텼습니다. 또 하나는 계획에 대한 침묵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목표를 세우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응원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로 먼저 꺼낸 계획은 이상하게도 힘이 약해집니다. 듣는 이들 가운데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당신의 의지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일은 어렵다더라. 나이에 무리 아니냐는 말이 마음에 남아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용히 준비하라고.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린 나무가 더 단단하듯 드러내지 않은 노력은 더 깊어집니다. 성과가 보이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말보다 결과가 먼저 오는 사람은 자연히 무게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단점, 자식의 문제를 밖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집을 허물어뜨리는 일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공감하는 듯 하지만 돌아서면 이야깃거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집안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가정의 일은 가능하면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밖에서는 담담하고 단정한 모습을 지키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흔들리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마당이 아닙니다. 문이 있고 담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열고 지켜야 할 때 닫는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이가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의 삶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착함보다 중요한 것은 품위입니다. 품위는 말의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돈 이야기를 줄이고 병 이야기를 줄이고 계획을 미리 말하지 말고 가정사를 밖에 흘리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주변 공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무게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과 마주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어려움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말을 줄이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설명하지 않으려 하면 누군가가 오해할까 봐 불안해집니다. 침묵을 지키는 순간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인데 왜 숨겨야 하지? 혹시 내가 차가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양심이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오던 방식이 바뀌지 않으려는 저항입니다. 우리는 늘 힘들면 털어놓고 서운하면 바로 말하고 억울하면 설명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졌고 누군가 고개를 끄덕여주면 위로를 받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끝이 어디였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잠깐의 위로 뒤에 남는 것은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평가, 같은 후회였습니다. 새로운 태도는 낯섭니다. 불안해도 태연한 척 해야 하고 속상해도 담담하게 넘어가야 하며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합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는 어색함에서 시작됩니다. 걷기 시작하던 아이도 처음에는 넘어졌습니다. 글씨를 배울 때도 삐뚤빼뚤했습니다. 반복이 쌓여 자연스러움이 됩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나는 당신이 남은 세월을 가볍게 소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반응을 늦추어야 합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해도 즉시 해명하지 말고 한 박자 쉬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형편을 묻더라도 자세히 설명하지 말고 미소로 넘기십시오. 그 여유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인생의 후반은 더 많이 얻는 시간이 아니라 더 잘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말버릇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입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면 당신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걸음이 급하지 않으며 말이 짧아집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낍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당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나는 수많은 노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존중받는 사람은 화려했던 사람이 아니라 단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한마디를 할 때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세월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단련한 결과였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하소연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고요로 채우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사정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태도로 서 있었는지는 기억합니다. 침묵은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높이 세우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알아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를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단단하게 오래 살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품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언제나 절제된 침묵에서 시작되었습니다.